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 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잭 슈워그의 초격차 투자법 중에서 또 한 분의 트레이더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은 주고받는 대화 구절을 건너뛰어서 뒷부분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책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 자신에게 맞는 시장 접근법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인터뷰한 마법사들 중에서는 카밀로만큼 이 원칙을 극명하게 입증한 사람도 없었다. 카밀로는 단순히 본인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아낸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트레이딩 방법론을 발명했다. 펀더멘털 분석에도 기술적 분석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 카밀로는 소셜 차익거래라는 제3의 시장 분석 방법을 발굴했다. 이것은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변화나 트렌드를 간파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카밀로는 처음에는 일상의 변화를 관찰해서 트레이드를 찾아냈지만 결국에는 티커태그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후 소셜미디어는 그가 트레이드 기회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반문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트레이딩 도구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티커태그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 티커태그스가 사회와 문화 트렌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간파하게 해주는 수단이긴 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카밀로는 티커태그스를 개발하기 전에도 10년 동안 일반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서 대단히 성공적인 수익을 올렸다. 요점은 관찰력을 기르고 소비자 행동의 새로운 트렌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도 소셜미디어도 훌륭한 트레이드를 찾아내기 위한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밀로는 중서부에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PF창 매장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기회를 발견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두 레스토랑 체인점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먼저 파악한다면 대형주에서 좋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이를테면 처음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카밀로가 애플의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것이 좋은 예이다. 손해를 봤다고 나쁜 트레이더가 아니다. 여기서 질문. 카밀로는 자신의 헤지펀드에서 첫 트레이드로 잭스 퍼시픽 콜옵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했지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그는 어떤 실수를 했던 것인가? 독자는 스스로 답을 고민 후 아래를 읽기 바란다. 이제 답이다. 질문 자체가 속임수였다. 그는 실수하지 않았고 그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카밀로는 자신의 방법을 철저히 따랐고 다른 때보다도 크게 확신을 하면서 매주 포지션을 잡았다.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니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당연했다. 다만 카밀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문제였다. 지분이 가장 큰 대주주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포지션을 전량 청산하면서 급등 조짐을 보이던 주식이 순식간에 급락하고 말았다. 가끔 아무리 세심하게 계획을 세운 트레이드일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트레이딩에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잘못된 트레이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이다. 카밀로는 만약 똑같은 트레이드를 또 만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어떤 트레이드에서 손실이 날지 선언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훈을 잊지 말자. 손해를 본 트레이드와 나쁜 트레이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개를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좋은 트레이드일 수도 있고 이익이 나도 나쁜 트레이드일 수도 있다. 현재 포지션을 홀딩 중인 상태인 때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접근법을 지키고 반대되는 의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카밀로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종목이 있다. 그는 반대되는 시장 의견을 듣고 당황해서는 언더아머 콜옵션 포지션을 3분의 2나 청산했지만 드러난 결과는 그의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맞다는 것이다. 이 일로 카밀로는 교훈을 얻었고 넷플릭스 매주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시장 의견과 반대였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중의 의견에 휘둘리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내가 인터뷰한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드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덕목이라고 손꼽아 말한다. 하지만 인내심은 기르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카밀로도 고확신 트레이더에만 진입했다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질렀던 큰 실수를 보면 언제나 트레이딩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나왔습니다.
카밀로의 접근법은 다 좋았지만 고확신 트레이드가 많아봐야 두 달에 한 번, 심지어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루에 4시간씩 트레이드 기회를 검색하고 조사하면서 몇 달간 한 건의 트레이드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카밀로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과거보다 인내심이 좋아진 것이 성공적 트레이딩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모든 트레이더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카밀로도 그렇고 많은 트레이더들도 트레이드마다 가지는 확신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맞는 트레이드가 보일 때마다 다 진입한다거나 고확신 트레이드에 대해서만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을 취하는 전법도 있다. 바꿔 말하면 트레이드마다 포지션 규모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고확신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크게 잡고 확신이 높지 않은 트레이드에서는 포지션을 작게 잡는 것이다. 자신감은 트레이드의 미래 지표이다. 자신감은 트레이드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지표이다. 시장의 마법사들은 앞으로도 시장을 꾸준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카밀로의 자신감도 못지않게 높다. 그는 본인의 방법론을 크게 자신하고 강력한 시장 우위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내주었지만 미래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자신감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이다. 트레이더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트레이딩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쓰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트레이더는 본인의 접근법을 더 자신하기 전까지 리스크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카밀로는 14세에 처음으로 트레이딩을 했다. 내가 인터뷰한 성공적인 트레이더 중 상당수는 이른 나이부터 트레이딩과 시장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이런 특징에 부합한 트레이더라면 아마도 성공 가능성이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카밀로가 성공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접근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의 방법론은 어린 시절 기업가 흉내를 낼 때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는 펀더멘탈 분석에도 기술적 분석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만약 그가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트레이더가 됐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시장 접근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카밀로는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도 아닌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시장 트렌드 변화를 찾아서 투자하는 독특한 투자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장 접근법을 찾아서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